자, 그럼 본격적으로 2월 3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했어요. 다우지수가 1.05%, 나스닥 종합 0.56%, S&P 500은 0.5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0%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자의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는 납득이 가고 하나는 납득이 좀 안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납득이 가는 거는 금과 은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들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한 거, 이거는 납득이 갑니다. 물론 약간 성급한 감은 있지만 원자재 시장의 투기성인 움직임을 빼고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1월달 제조업 PMI가 52.6을 기록하면서, 즉 1년 만에 기준선 50을 처음으로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수주잔고도 증가를 하고 기준선도 상회를 하면서 이번 경기 회복은 꽤나 강력하다, 뭐 이런 분석이 조금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 성장률 자체는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경기 회복 국면임에 대해 시장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제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고 증시가 하락하고, 오늘은 금리 동결에도 경기가 굳건하다고 상승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치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와 경기를 바라보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야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투자자별 관점과 전략이 꽤나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제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 반등과 금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많기야 많겠지만 상관관계를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투자자별로 꽤나 전략이 많이 엇갈리고 있구나, 당분간은 방향을 잡지 못할 가능성을 우리가 빼둘 수 없겠구나, 이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의 새로운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 예정이었던 1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부분적 셧다운이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하원에서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노동통계국이 발표를 미루게 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고용 시즌에 대해서 꽤나 저는 좀 무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정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증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전일 국내 증시가 꽤나 강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폭락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락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5%가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하락 요인을 본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건 사실 10가지, 20가지도 더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결론은 결국은 하나예요. 케빈 워시가 문제가 아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시장의 광기가 꺾일 수 있는 트리거라는 게 발동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분명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 포인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처음으로 팔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눌리고 있던 지난주에도 꽤나 대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의 반발 매수, 개인들의 집결의 광기가 그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조금 부각이 안 되었던 거지, 외국인들은 사실상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던 국면이었어요. 어제자의 하락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락 이유가 있던 게 아니라 광기가 꺾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다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개장 후의 흐름을 보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야 드리겠지만,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조정이 나왔고 심각하게 바라볼 건 없다. 가뜩이나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증시가 빠진다고 전혀 문제라고 할 건 없고, 오히려 현금이 꽤나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증시가 하락했다고 해서 오늘 뭐 급격하게 증시 드디어 바닥 나왔다 이러고 막 풀매수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1월달 매매 저는 현금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 1월달이었거든요. 2월달에는 또 성공적인 매매를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드린 검색식 사용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봉에서 잡는 것보다는 양봉에서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결국 대형주 위주로 포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형주들은 지수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많이 눌렸다라고 잡기보다는 지지 반등이 확인된다면 아침에 그걸 보고 타점을 잡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형주기 때문에 오전에 막 엄청 급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강하게 갭이 뜨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손절에 대해서도 급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거진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 관점을 한번 길러보는 게 중요한 시기일 거예요. 자, 2월 3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자로 코스닥 ETF에 대한 개인들의 결속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상승은 사실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ETF에 대한 수요가 곧바로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게 조금 잠잠해지는지 여부를 이번 주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뭐 차분하게 현금 쌓아두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증시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보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가격 아래로 내려와 주는지 일단 좀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오늘 증시가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될지, 이번 달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자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가져야 할 생각이라면은 광기가 깨질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게 분명하게 등장을 했고 증시가 조금씩은 이제 이성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최근에 저희가 매수를 계속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일단 중장기 종목을 조금 세팅을 먼저 해둔 다음에 다시 단기 매매를 좀 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좀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은 매도가 많았다면은 2월 달은 매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산주를 보는 이유는 절대 뭐 단순하게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것 같아서 테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국방비 인상에 대해서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국면, 그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그런 관점을 이어서 봤을 때에는 코스피의 레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라는 생각도 저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주 그리고 관련된 성장주들에 대한 긍정론만을 너무 어마무시하게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번 금이 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산업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금이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컨센이 한번 조금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시선이 좀 돌아온다고 하면 결국 그럼에도 실적이 증명될 수 있는 거는 정통적인 대한민국의 업종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시선을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빼둘 수 없는 관점이라고, 그 리스크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가 원하는 가격까지 조금씩은 내려와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가격에서 잡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근처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점점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당장 종목이 안 나온다고 오늘 증시 상승 출발하는데 왜 우리는 안 따라타냐고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기다린 시간이 있고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2주에서 3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진입 또한 훨씬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다. 어차피 2월 중에는 매수가 돼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움직임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지켜봅시다. 어제자 증시의 움직임을 봤다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타는 게 좋지 못하다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슬슬 매수 대기해라. 우리가 원하는 종목과 업종이 슬슬 그 구간대로 와주고 있으니까 슬슬 대기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이 오늘 한 4% 정도 오르는데 오르니 많이 떨어지니 많이, 잘 팔았네 못 팔았네 뭐가 어쩌네 팔고 나니 오르네 등등 생각할 관점이 단 1도 없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13만원을 이탈하는 것 같을 때 전량 매도를 했던 거고, 지금부터의 움직임은 그게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먹고자 했던 수익률 그 이상을 분명하게 먹었던 거고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지금 매도를 하면 되는 거지, 공식적으로 이제 한전기술은 끝인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2026년 시작을 위한 두 종목 전량 매도를 했고, 이제 상반기를 위해서 실적 위주의 종목을 좀 잡아둬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월 중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잡아보자 라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종목과 업종이 뭔지도 함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담을 날이 얼마 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점점 와주는 것 같고, 이제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어요. 저도 1월달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말씀은 안 하셔도 좀 답답하신 분들도 조금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2월은 다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증시가 빠질 때도 이런 종목은 올랐네? 야, 증시 올라가면 이거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주린이 분들도 좀 계세요. 이건 사실 뭐 종목에 따라 업종에 따라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증시와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증시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전반적인 대형 업종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금들의 일부는 증시 밖으로 빠져가겠지만 뭐 일부는 적은 돈으로도 올릴 수 있는, 혹은 상승장에서 가려졌었던, 혹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묻혔던 그런 것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는 게 악성 매물들이 많이 없는 적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신규 상장주가 있고요. 시장의 상승 동력이 진짜 없다라고 했을 때 스펙주들, 인수합병을 위한 스펙주들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공식이 통하진 않는데 옛날에는 뭐 신라섬유 같은 품절주들이 많이 가기도 했었어요. 증시가 하락할 때. 시장에 갈 게 없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다시 수급이 뺏겨야 되니까. 이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주식을 길게 할 겁니다. 평생 하고 싶고. 그리고 주식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갖춰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원칙을 지키는 거겠죠. 단순하게 오른다고 따라타지 않고, 단순하게 빠진다고 매도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 나만의 원칙을 세워둬야 이 원칙이 나랑도 맞고 돈이 된다는 걸 느끼고 그 원칙대로 매매를 해야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긴 시간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 속에서도 포함이 되고, 두 번째로 가장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중이겠죠. 분할 매수와 물 타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빠진다고 탈출을 위해서 내가 현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과, 애초에 100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300, 300, 400 나눠서 계획을 짜두는 것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비중 관리가 분명하게 되어야 내가 물렸다는 생각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길게 할 수 있고,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벌렁거리고 오르는 거든 떨어지는 거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본업에 집중을 못하면 내가 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길게? 절대 오래 못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